오늘은 2018년 4월 2일입니다. 4월 2일에 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코어 모듈입니다. 코어 모듈이고 현재 이 공공 오픈해시 플랫폼 첫 번째 스페이스 웹, 공간 웹이죠. 그죠? 공간 웹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의 펑션들의 인풋 값, 그죠? 그리고 아웃풋 값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펑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이렇게 썸머리로 두고 있고, 그리고 이 전체 블럭들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이 밑에 별도의 페이지로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각각의 페이지들 강의로서 설명한 부분도 있고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설명되지 않은 것들은 또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오픈해시 플랫폼 강의로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공간 웹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펑션들 정의가 잘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것이 가장 토대가 됩니다. 오픈해시 플랫폼의 토대이고, 여기 위에 이제 하나씩 구조물이 만들어져요. 첫 번째가 표준 통화입니다. 표준 통화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발행되고 하는 것들이 이 펑션들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굉장히 짤막해요. 몇 개 되지도 않죠. 몇 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의 표준 통화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그 공간 웹, 그죠? 공간 웹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광범위하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토대가 워낙 광범위하게 됐으니까 나머지 모듈들은 쉽게 뚝딱뚝딱 막 바로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 만들어내요. 표준 화폐도 그렇고, 요거는 표준 정권입니다. 표준 정권은 한국의 정권 거래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권 거래소를 오픈해시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다르긴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가람입니다. 가람은 원래 열매였는데 열매가 발음이 힘들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래서 가람으로 바꿨습니다. 가람은 강이란 뜻이에요. 원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 영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영속 기업의 가치를 추정을 하죠. 영속 기업, 계속해서 영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니까 강과 비슷하다고 해서 가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스푼은 은행입니다. 표준 은행이고, 표준 은행 모듈도 물론 간단합니다. 이렇게 다 펑션들과 서머리가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위에 있는 공간 웹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간 웹 위에다가 만들어지는 구조물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은 시장입니다. 시장은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시장, 11번가 쿠팡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월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 대형 매장이죠. 그리고 편의점, CU나 GS와 같은 편의점, 이 세 가지 종류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재래시장도 합쳐진 거죠. 네 가지 종류가 되겠네요. 네 가지: 재래시장, 온라인 시장, 대형마트, 편의점. 이것을 합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하는 것이 표준시장, 이름은 장입니다. 간단하죠, 장. 이것이 이제 이 펑션들 보다시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시장하고, 그리고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는 국세청이에요. 국세청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펑션들을 다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고팡은 요건 상당히 특이한 건데, 여기에 뭔지를 설명하기 상당히 애매해요. 애매하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팡은 무인 편의점 있죠. GS나 CU 같은 편의점을 무인 장치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고와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름도 ABC 고인데, 그런데 아마존 고와 같은 무인 편의점이긴 한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의 역할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무인 편의점과 읍면동 사무소의 역할과, 그리고 몇 가지 역할이 더 추가된 것이 요 ABC고 고팡이라고 합니다. 고팡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팡 외에도 또 고방도 있고 고장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가 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펑션들도 정리를 하고 있고, 다 이번 주에 할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도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어요. 물론 머신러닝, 인공지능 부분도 들어가지만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전 세계 최초로 OP 시스템, 오픈해시 플랫폼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것도 이번 주에 펑션들을 다 정의하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미 뭐예요? 그 저희 블로그, 미디엄 블로그나 동영상도 이미 좀 들어가 있어, 이미 한 게 있어요. 녹화한 게. 그리고 곶자왈은 좀 달라요. 곶자왈은
자율 운영 교통물류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뭐냐니까 요거는 개별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는 메커니즘이고, 요거는 수십만 대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어떻게 조율하여 어느 한 도시 또는 국가의 교통물류 수요를 조정할 것인가, 지휘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곧자왈입니다. 곧자왈이라고 하는 말은 곧은 소가 들어갈 수 있는 땅, 자왈은 들어갈 수 없는 땅, 아니면 거꾸로 반대거나 그럴 거예요. 제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와 진입할 수 없는 도로를 나누었어. 그래서 그리고 어떤 자율주행 차량은 어떤 도로를 갈 수 있고 어떤 자율주행 차량은 어떤 도로를 갈 수 없고, 이게 다 차량마다 정의가 돼요. 그거는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택시 승용차가 비포장 도로를 갈 수는 없고 포크레인이 또 포장 도로를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 시스템을, 국가의 교통 물류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것도 이미 강의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정의를 합니다. 펑션들을. 그리고 에어로 로지스틱스는 무인 항공 물류예요. 지금 항공 물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되게 유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조종하는 비행기나 드론으로서 물류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항공 물류 부분에서 사람이 아니라 자율주행 비행기, 자율 비행 비행기죠, 그죠? 그걸로서 어떤 국가 간의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것도 펑션을 다 정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의료 체계와 국가 기록원과 등기소를 합친 레지스트라, 프랜차이즈, 그리고 고팡이 아니라 이거는 고방이네요. 고방은 또 달라요. 이러한 것들을 다 진행을 해 나갑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세 가지 항목들은 이건 다음 주에 진행할 거니까요. 이번 주는 11번 항목까지 할 거예요. 여기 국가 의료 체계까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 인풋과 아웃풋 값을 정의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하느냐라고 하는데, 빨리 진행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걸 저희가 2011년 6월 1일부터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 몇 개월 동안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 같은 경우도 밑에 어디 있나? 국세청 같은 경우도 이미 이게 특허로도 저희가 다 제출했고 논문도 다 발표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펑션 형태로서 싹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여러분들 보기에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코딩 작업은 또 하겠지만은 그 전에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네요. 뭐냐니까 여기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워크플로우와 UI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듈들, 표준은행, 표준화폐 각각의 워크플로우와 그리고 표준 UI,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구성을 하는 작업을 또 이번 주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체 각각의 모듈, 표준 통화나 표준 화폐나 혹은 국세청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 독립적인 모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업무가, 비즈니스 플로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저 인터페이스로 또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좀 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은 여기 루아 코드는 제가 작성을 해 나갈 거고, 같이 이제 5월 1일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거라고 보고, 또 저희가 순회 설명회도 막 다닐 거예요. 전국의 대학이나 기업으로 다니면서 코딩에 참여하는 방법도 설명하고 할 텐데, 참여하게 되면 상금도 이렇게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잠정적이에요. 보면 색깔이 좀 희미하잖아요. 희미하다는 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펑션들별로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난이도가 낮은 것은 가격을 좀, 상금을 좀 낮추고, 난이도가 높은 것은 상금을 높여가지고 위너, 그 최우수작을 뽑아서 위너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나가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은 위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모르죠.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상금보다 이렇게 위너로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면 이게 항구적으로 보관이 될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4월달에는 웹사이트도 하나 만들 텐데 웹사이트에 이 이름이 딱 박힙니다. 그럼 뭐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오픈에시 플랫폼에 어떤 펑션을 내가 정의했고 내가 작성했고 그리고 그 코드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항구적으로 영원히 보관이 되고 전시가 될 겁니다. 그것이 이번 주에 진행할 내용과 지난주에 작업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을 한 겁니다. 이 실시간으로 여러분 들어오시면은 작업하는 과정을 계속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진 않죠. 특히나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다들 믿고 맡기라 라고 하는데, 우리 오픈해시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